안녕하세요. 이번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리서치 팀 박서령입니다. 제가 소개할 기업은 자이 S&D입니다. 기업 분석, 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자이 S&D는 GS건설의 자회사로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2000년에 주식회사 이지빌로 설립하여 2019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시가총액은 3,080억 원이고 주요 주주는 GS건설입니다. 사업부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매출액 순서로 홈 임프루먼트 사업, 부동산 운영 사업, 주택 사업으로 나눠집니다. 매출액 비중 1위인 홈 임프루먼트 사업부는 자이 S&D의 본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GS건설이 지은 자이 아파트의 내부에 시스플라인 월패드와 같은 아파트 옵션을 담당하는 사업부입니다. 자이 S&D가 GS건설의 자회사이므로 GS건설이 신축 아파트를 짓는 만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연에는 분양세대 수가 28,000세대로 작년 대비 10% 증가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스마트홈입니다. 스마트홈이란 사물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밖에서나 누워서 집 안의 조명, 가스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앱입니다. 지금은 조명이나 가스 정도만을 제어할 수 있지만 최종 목표는 자이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부인 부동산 운영 사업부는 보안과 시설 관리를 하는 사업부입니다. 기존 건물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 영향이 작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이 S&D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이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자이 S&D를 보안업체로 선정할 정도로 선호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안 관리뿐 아니라 인프라 관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BTO 사업이란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인데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가 갖고 자이 S&D가 운영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광주 원주 고속도로, 옥산 옥창 고속도로 등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약 기간이 20년 정도로 긴 편이라 경기 변동이 영향이 작아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발사업부입니다. 제가 자이 S&D를 세미나 발표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도 이 주택개발사업부 때문인데요. 혹시 자이 르네나 자이 엘라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자이라는 브랜드는 잘 아실 텐데 자이 르네나 자이 엘라는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이 르네는 작은 자이 아파트, 즉 소규모 개발 사업이나 소형 재건축 시장을 노린 것이고 자이 엘라는 오피스텔 시장을 겨냥하고 만든 자이 S&D의 브랜드입니다. 기존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는 GS건설, DLEC, 현대건설과 같은 대형 건설사는 판관비 문제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이 S&D는 이 시장을 노리고 주택사업부를 계속하여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이나 가로정비 주택 사업은 조합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 대비 자이 브랜드를 가진 자이 S&D의 선호 현상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조합원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GS건설의 자이, 삼성물산의 레미안,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등입니다.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주택사업부의 매출이 꾸준히 성장 중입니다. 특히 2020년도에서 21년도로 넘어갈 때 200%가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도 42%로 주택사업부가 꾸준히 성장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재건축과 신규 주택의 공급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36만 가구의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며 공급 확대 기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도 신규 분양이 2018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3기 신도시 분양 때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자이S&D의 HI 사업부의 실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택 구매 심리 확대에 따라 대형 건설사의 분양 공급이 V자 반등을 하고 분양 공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는 기초 골조공사와 지상 골조공사, 마감 공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설주 사이클이 도래함에 따라 건설주뿐만 아니라 건자재주 역시 크게 상승 중입니다. 대표적 건자재 기업인 KCC 글라스, LG 하우시스 등의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 중이며 건설주 역시 모두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민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규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공개발, 공공주택 등에 관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자이 S&D의 주택개발사업부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후화 건물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재건축 소요기간이 짧고 절차를 간소화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소형 아파트로 수요가 이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상승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안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주택사업부의 활약입니다. 새로운 사업부인 주택사업부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분기 주택부문 매출은 지난 연간 매출액 725억 원의 44%인 3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과 소규모 재건축 등 자이 S&D가 더 시장에 침투한다면 성장률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실제로 수주 매출액에 따르면 20년 대비 23년도까지 5배의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부입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건설 시장을 노리는 대형 건설사의 자회사라는 점입니다. 소규모 재건축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어긋나지 않은 사업이므로 소형 주택을 사업 모델로 하는 주택사업부의 계속된 실적 견인이 예상됩니다. 특히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는 대형 건설사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들이 주로 맡았던 소규모 재건축을 자이 S&D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합원이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자이 브랜드 파워와 개발, 분양, 시공, 사후 관리 전반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 S&D는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단순 건설사를 넘어 디벨로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96억 원을 들여 X스케일 주유소 5개를 매입하여 1개의 지식산업센터와 4개의 기업형 청년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특히 주유소는 입지가 매우 좋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택 개발 사업에 용이합니다. 사진과 같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를 사서 지식산업센터나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뉴스테이법을 근거로 공정률 상향 인센티브를 받아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세컨티어 마켓에 뚜렷한 경쟁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이 S&D를 벤치마킹한 대우건설의 자회사 대우ST가 2022년에 상장 예정입니다. 대우ST는 푸르지오 발라드 브랜드를 런칭하여 자이 S&D와 같은 소형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모기업인 대우건설의 매각 이슈가 있어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자이S&D는 재고자산 362억 원 중 346억 원을 용지로 확보하는 등 소규모 건설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나서는 중입니다. 이처럼 소형 건설 사업에는 뚜렷한 경쟁자가 없어 계속해서 소형 재건축이나 오피스텔 사업에 대한 수급을 자이S&D가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자이S&D의 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HI 사업부는 GS건설 자이아파트의 옵션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신규 주택 착공이 이루어져야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모회사인 GS건설의 분양 세대수에 따라 매출이 결정되어 의존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홈 임프루먼트 사업부의 실적도 악화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자이S&D는 주택사업부의 공격적인 투자로 매출액 비중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유상증자입니다. 보유 주식의 44%인 1,2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1,1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EPS는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나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 중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힘들어서 유상증자를 한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한 1,100억 원 모두 올해 600억 원, 내년 542억 원을 토지 매입으로 사용합니다. 결국 자금 전체를 실적 좋은 주택사업부에 투자한다는 것이고 이 유상증자를 통해 2~3배의 신규 수주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 중입니다. 이는 주택사업부의 공격적인 투자로 실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기준 매출액 3,560억 원을 기준으로 2020년 대비 21년도에 입주 물량이 10% 증가했고 평균 분양가격이 20년 대비 14% 상승함을 고려하여 총 성장률을 1.1 곱하기 1.14, 25.4%로 추정했습니다. 신사업부인 주택사업부에서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함을 고려하여 성장률을 233%로 추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계속해서 수주를 늘리고 있고 지식산업센터와 주유소 부지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매출액은 이것보다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운영사업부는 새로운 수주가 없고 장기적 계약을 하여 캐시카우를 맞는 사업부이기 때문에 20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하여 21년도 예상 매출액은 20년도 매출액의 성장률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 4,947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21년도 예상 매출액인 4,947억 원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389억 원이 나옵니다. 당기순이익률은 7.86%로 예상 EPS는 당기순이익을 유상증자한 후에 상장 주식수로 나눈 1,003입니다. 타겟퍼는 EPS 성장률과 ROE가 대형 건설주에 비해 높다는 점을 근거로 15로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상 주가는 15,045원이고 이는 현재 주가보다 33% 높습니다. 신주의 44%를 유상증자하여 오버행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회사인 GS건설이 배정받은 주식의 절반만 사들이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물량이 늘어나고 시세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5월 13일이 성장일이므로 변동성을 지켜본 뒤에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이엘라와 자이르네가 시장에 더 많이 보이기 전에 미리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상승 여력 33%인 자이 S&D를 강력 추천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